네, 어느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1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국내 증시, 이 안에서 어떠한 전략이 맞을지 오늘 김정현 마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스터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제가 3부를 하다가 네. 또 이제 1부랑 야간 방송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좀 같이 방송을 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실 거예요. 네. 네, 시장 잘 부탁드리겠고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동안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네. 오늘은 또 밀리는데 낙폭을 줄여서 긍정적으로도 보이고요. 저는 그냥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시장이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잘 버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좀 장기적인 추이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는 2024년도에는 너무 과하게 밀리고 과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그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좀 기회인 것 같기도 싶기도 하고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좀 막 공존해서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저한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안에서 뭐 증권사의 의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지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미국 IB 안에서도 의견들이 막 엄청 엇갈리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제 뭐 기준을 둬야 될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증시 상황이고 미증시 안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는 좀 먼저 좀 결론으로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한 지난주부터 해서 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무리하지 마시고 뭐 추천주는 제시를 드리지만 뭐 현금을 좀 보유를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좋은 전략이니까 네. 뭐 천천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저는 아직도 뭐 그냥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시장이 좀 반등의 힘을 좀 잘 쓰고 코스닥이 이제 뭐 플러스 전환하고 이런 모습들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또 방송국 스튜디오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또 코스닥이 대밀려 가지고 아침에 시초가 부근까지 다시 이제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루 안에서도 이런 변동성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증시 쪽에서부터 흐름을 보면은 어제 앞서서 이제 브리핑해 주셨던 것처럼 뭐 빅테크 기업이라던가 뭐 기술주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 뭐 엔비디아라던가 TSMC 아니면 요즘 AI 소프트웨어에서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다 밀렸죠. 테슬라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에 좀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은 그거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자, 일단은 미국 안에서 오늘 막 지표 발표들 이런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실업자 얘기들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런 뭐 지표들이 좀 떨어졌었을 때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 그다음 부양책의 속도를 좀 더 올려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좀 불안한 지표들이 호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이제 여러 번 발언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을 못하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IB 안에서도 그다음에 뭐 연준 의원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좀 뭐 관세 정책에 대한 뭐 불만감들 이런 것들도 이제 표출하고 실제로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감이 좀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려고 한다면은 뭔가 좀 연준에서 금리 정책에 대한 스탠스 변화라던가 아니면 그거를 좀 암시하는 뭐 이제 점도표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뭔가 좀 보다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좀 트럼프의 이런 뭐 무자비한 관세 정책 이런 거에 미국 안에서도 뭐 등을 돌리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몰렸었던 투자 자금이 이제 뭐 혀를 치면서 이제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석을 해 보면은 지금은 2024년도의 문제점이 미국으로만 돈이 쏠리는 게 문제점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랑 커플링이 되질 못하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자금들이 뭐 당장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앞으로 이제 미래에 서서히 이렇게 뭐 그 금리 정책들도 이제 뭐 인하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미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은 신흥국 쪽으로 이제 좀 유입이 될 텐데 그런 분야에서는 뭐 우리나라 아니면 뭐 중국, 인도 이런 국가들의 이제 뭐 자금 유입 이런 거를
뭐 먼발치 보면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과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은 지금 네.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미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정치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 퍼포먼스가 막 1등 기업들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 안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에 막 자금들을 많이 쏟아 넣고 싶은 생각이 저도 뭐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지금 뭐 관세 정책 가지고 밀당을 또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은 우리가 좀 불가피하게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 다만 좀 긴 추이로 봤었을 때 증시는 상당히 좀 낮은 위치에 있고 뭐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니까 이게 이제 뭐 2024년도처럼 뭐 몇 달 연속으로 급락과 폭락의 연속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뭐 상당히 좀 적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변동성이 좀 축소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되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도 업종들이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잖아요. 반도체는 지금 미증시 AI 광풍이 조금 꺼지면서 네. 반도체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제약주 같은 경우는 앞선 두 주도 업종들이 좀 흔들릴 때 오히려 좀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으나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보면은 또 음봉이 나올 때는 또 변동성이 또 세게 또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도 업종들 자체가 아직은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시장의 테마성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섹터 안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시장 안에서 지금은 주도 업종 장기 투자 이런 것들보다는 재료성 그다음에 테마성 종목들을 좀 보고 거기에서 이제 좀 단기적인 종목들, 뭐 단기적인 매매 이런 걸로 이제 솔루션을 찾으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그나마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멀리 봤을 때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원체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수익 나고 있으면 일단은 챙기는 전략도 괜찮겠어요? 수익 극대화 전략보다요? 네, 지금은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앞에서 뭐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네. 결론은 지금 뭐 재료주들, 테마주들 보고 단기 매매하자. 그리고 이제 수익을 뭐 좀 빨리 주고 뭐 10% 이내의 수익들을 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기계적으로 분할 매도를 좀 챙기고 보자. 그래서 지금은 요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다라는 소식이 뭐 확정이 됐습니다. 뭐 시장 안에 떠돌던 루머였었는데요. 그럼 엄청난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반기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좀 질색팔색을 하는 느낌으로 뭐 이렇게 좀 시장이 약간 좀 무반응 혹은 뭐 이제 실망감 이런 것들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증시가 이제 급락 나오고 폭락 나오면서 우려감들은 또 반영이 됐는데 아니면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이벤트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 악재가 이제 뭐 재료 악재성 재료가 소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인정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트럼프의 그런 좀 정치적인 그런 이제 그 특징 이런 것들을 협상을 어떻게 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밀당을 잘합니다. 밀당에 이제 고수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만났었을 때도 굉장히 또 이제 강한 스탠스로 만났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항상 좀 인지를 시키고 자기 손에 이제 뭐 좀 쥐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주도권을 계속해서 좀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대표적인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굉장히 좀 능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막 유예도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또 이제 세게 밀어붙였다가 이런 느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게 좀 끝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트럼프의 이런 관세로 인한 밀당으로 인한 정책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좀 진행형이고 그다음에 유예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기다려보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는 시장 안에 계속 잔존을 해 있다 보니 앞서 말씀 주셨던 시황처럼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입에서 또 호재성 뉴스라고 볼 수 있는 재료가 나왔는데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나 오늘 시장 안에서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네, 이거를 좀 호재로 반응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네. 이게 좀 약간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견들이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략 비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잡고 있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시장 안에서 이제 좀 돈이 많이 유동성이 좀 올라오고 좀 돌아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뭐 미증시 안에서 뉴스들을 보면은 좀 약간 실망했다라는 의견 안에서는 뭔가 이제 그 이제 검은 돈들을 갖고 이제 좀 잡고 있겠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네. 더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기대치만큼 이렇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뭐 좀 같이 좀 섞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뭐 비트코인 요즘에 뭐 추이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안에서의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네.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약간 좀 무반응, 무관심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지지율을 위한 굉장히 좀 강한 무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뭐 지금 경기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체감을 하는 그런 그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안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계속 내밀었었던 거는 뭐 위대한 미국 그다음에 경제 발전 그다음에 지금 뭐 힘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으켜 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열풍이 들었지만은 그런 이제 좀 어려운 사이클 안에서는 요런 이제 뭐 가상화폐라던가 약간 좀 확인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뭐 도박성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요런 이제 변동성에 배팅하는 그런 그 심리들이 굉장히 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자극을 해서 가상화폐 키워주고 비트코인 키워줄게 그리고 가격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환호를 듣게 하는 요런 것들은 되게 전략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당선이 되고 이제 이기가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이제 정책들이 나올 거고 추진을 해줄 거지만 재료는 좀 소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미 뭐 이제 당선이 됐고 기대감들을 이제 그 고점으로 터트려 줬으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그 상승률과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가상화폐가 저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도 뭐 충분히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조정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라던가 뭔가 이제 대선 전에 뭐 밀어붙였던 그런 정책 같은 게 뭐 굉장히 뭐 좀 더 자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일단은 좀 뭐 숨고르기와 조용한 구간들이 좀 더 지나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투자 쪽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인 심리가 지금은 조금씩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슈들은 이렇게 좀 무난하게 그냥 생각보다 두껍지 않게 지나갔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매력도가 높은 섹터는 아니다라고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풀어주셨고요. 자, 오늘 전해진 소식 중에 하나가 봉준호 감독님의 그 미키 17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뭐 보진 못했습니다. 꽤나 재밌다 평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중국에서 개봉이 됩니다. 한알령 해제 마중물이 될까 궁금한데 원체 최근에 이제 한알령 뭐 해제 관련주들 너무나 잘 가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화장품이 있고요. 네. 조금 이따 우리 APR도 AS 받아봐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컨텐츠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지금은 뭐 훈풍이 좀 많이 불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소외가 너무 좀 오랫동안 됐었기 때문에 좀 더 부각받기 좋은 그런 모멘텀들이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몇 월 며칠부터 해제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네. 시장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은 중국 소비주 화장품 쪽으로 이제 반응들이 좀 먼저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뉴스가 처음 부각이 되면서 이제 뭐 콘텐츠라던가 엔터주들 이런 것들이 뭐 가장 먼저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관세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안정적이다, 뭐 안정지대에 있다, 뭐 이런 느낌들을 좀 받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여러 배경이 좀 맞물려서 좀 보여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들, 그러니까 이런 엔터주들이 최근에 모멘텀을 추가로 받은 게
중국 뭐 한한령 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앞서서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또 중국을 이제 콘텐츠에서 이제 뚫었다. 그러니까 네. 좀 상징적인 의미를 좀 보여줬다라고 이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실제로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요 엔터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관련된 뭐 이제 소비 종목들의 흐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더 살아나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모든 콘텐츠주들이 다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엇갈리는 그림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SAMG 엔터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뭐 대표적인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옥석 가리기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뭐 제 차트도 같이 네, 넘겨서 차트 볼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네. 지금 그러면 컨텐츠는 원체 저평가가 되어 있고 소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 주신 건데 스튜디오 드래곤 차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 수급표를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좀 개인들이 열광하는 약간 이슈적인 측면의 수급이 아니라 꾸준하게 뭐 외국인들이 요즘 또 우리나라 기술주들한테 그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을 뭐 꾸준하게 또 매수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관 쪽 안에서도 뭐 증권사라던가 아니면 뭐 더해지는 연기금들 뭐 이런 자금들이 좀 묵직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최근에는 뭐 상승률이 좀 보여지는 것 같지만 장기적인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뭐 과거 대비해서 좀 월등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요만큼 올라간 게 전반적인 추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좀 과열됐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양봉보다는 음봉이 좋겠지만 오늘은 네. 뭐 이제 그렇게 크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준비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그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밀리면서 시장에서 뭔가 좀 수급의 대체제들이 좀 필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의 주도 종목들이랑은 이제 뭐 반대급부의 움직임의 흐름들이 좀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이라든가 2차 전지 종목들이 뭐 반등하고 걔네들만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날에는 조용할 때 뭐 조금씩 좀 매수를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약간 좀 뭐 중단기 이상으로 뭐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뭐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런 이제 좀 주요 포인트들을 넘어주면은 뭐 한타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콘텐츠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대표적인 이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그럼 지금 진입한다면 목표가는 어디로 보세요? 네, 우리 그 2부 방송에 굉장히 즉흥적으로 질문이 나오는 맞아요. 그런 방송인데, 글쎄요, 이거는 뭐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시장을 얘기 드렸었을 때, 일단은 저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수익을 주면 일단 챙기고 보자의 지금은요? 대응이 지금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네. 지금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뭐 한 10% 이내, 뭐 10% 구간 나오면은 분할 매도 기계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추이 보면서 이제 좀 늘려가는 그런 방식도 좋겠고. 근데 이거를 나는 이제 좀 주봉이나 월봉 차트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긴 시세 보면서 멀리 가져갈 거야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뭐 중간중간에 뭐 등락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뭐 목표를 해도 저는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말고 앞서 쌈지 엔터, SAMG 엔터도 설명 주셨잖아요. 여전히 이 종목도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이 좀 진행 중인 종목은 네.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대표적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추이가 지금 분위기는 뭐 꺾일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추가적인 돌파는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으나 이거는 이제 매매 성향이 보다 이제 보다 좀 공격적이신 분들 그 대신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니까 이제 뭐 대응을 할 때는 뭐 손절가 이탈에 대한 뭐 좀 절대적인 대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기준 하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기업 내용도 그렇지만은 변동성 측면에서는 지금 대장 역할을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저희 그 아들인데도 요즘에 그 핫쇼핑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뭐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뭐
그 강조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이제 좀 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변동성 측면에서도 보여지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어떤 종목이든 같아요. 이게 뭐 전망이 좋고 뭐 저평가되어 있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과열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할 때는 거기에 맞는 이제 뭐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쪽으로 찌르는 그림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으나 많이 올라간 만큼 뭐 이제 좀 재료가 소진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차익 매물들이 떨어지는 좀 심리적인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는 뭐 이제 음봉이 좀 깊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 24,000원 뭐 지금 접근을 뭐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하단 기준선만 이렇게 좀 잘 잡고 대응을 해보셔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진단 받아봤고요. 오늘 AS 겸 방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 한국항공우주 주셨더라고요. 네. 이 종목은 그야말로 최근에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잘 가면서 지금 자리가 한 78,000원 터치가 된 자리거든요. AS 그리고 방산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지 미보유자까지 챙겨본다면요. 네, 제가 이 방산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작년부터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뭐라는 종목이 뭐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굉장히 좀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전망은 그때도 뭐 계속 진행형으로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그 이제 뭐 작년 관점에서 봤었을 때도 많이 올랐고 부담이 됐던 건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뭐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긴 무서우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현대로템을 보자라고 네. 이제 작년에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근데 현대로템도 이제 상승률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딜사이트로 넘어와서는 이제 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를 좀 이용을 하자라는 관점 안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를 이제 제시를 드렸던 건데, 지금도 이제 기업 내용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주가의 좀 장기 추이 위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방산주 안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좀 가장 좀 가격이 아래쪽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길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뭐 재작년, 뭐 2022년, 뭐 2023년도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현대로템이라던가 이제 그들이 보여줬었던 실적보다는 이 이제 성장하는 그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보다는 상승률이 좀 더 안 나왔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2024년도에도 좋아졌지만 2025년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실적 개선과 추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방산주와 그다음에 우주주들이 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 키 맞추기는 계속해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월봉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가격 많이 빠진 위치에서 그다음에 이제 바닥 돌파 나오고 바닥 새로 다지고 박스권 계속 두드리면서 과거에 있었던 매물들 소화해내고 힘 모아가고 하다가 돌파가 나오는 첫 시점.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제시를 드린 건데 이게 올라가는 첫 월봉 안에서의 양봉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여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에 일봉 안에서도 양봉이 좀 연속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추천받고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뭐 분할 매도하시면서 욕심을 조금씩은 더 늘려가도 좋겠지만 새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전망은 더 높게 볼 수 있지만 가격이 좀 떨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AS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까지 AS 해봤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스페셜 공략주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네. 오늘 어떤 종목 픽해 오셨을까요? 요즘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드린 게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많지가 진짜 않은 것 없죠.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이거 사도 수익 나고 저거 사도 수익 나고 이런 시장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종목 선택이 좀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바닥에 있는 종목, 그다음에 수급이 좀 묵직하게 들어오는 종목 이런 거를 이제 좀 선정을 했는데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오늘
네.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몇 네, 년에 맞습니다. 걸쳐서. 제가 롯데케미칼 하니까 우리 앵커님 눈이 갑자기 커지셔가지고 약간 진짜야 약간 이런 느낌이셨는데 글쎄요 뭐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은 롯데케미칼이 이제 뭐 4년 정도 계속 하락을 했어요. 많이 빠지기도 하고 좀 힘든 시기들을 보냈던 거는 맞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바닥에서 매수해서 멀리 끌고 가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롯데케미칼 대형주고 뭐 7만 원대 종목이고 하지만 얘도 수익 줄 때는 일단은 분할 매도하면서 좀 너무 길게 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으로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에 얘기들이 많았죠. 롯데그룹에 대해서 요즘 뭐 좀 경영이 좀 네. 위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또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저는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주가가 바닥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그 뭐 적자 축소라던가 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좀 모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던져지는 모멘텀들이 그러니까 실적 개선과 바닥에서 반응을 좀 보였는데 더해지는 모멘텀들이 제법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의도적인 수급이라 하더라도 저는 올라갈 공간들은 충분히 아직은 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수익을 좀 빨리 빼먹고 같이 또 나오고 다른 종목 보고 요러기엔 롯데케미칼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화학주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양해가 이제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 중국에서 내수 경기를 확 살리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화학주들이 중국에 이제 막 수출을 하고 과거처럼 이제 해야 되는데 중국이 이제 경기가 좀 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도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넘기는 그런 상황들이 났고 앞으로 이제 그 부양책이 나와서 내수가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뭐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틈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또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의 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뭐 트럼프와의 젤렌스키와의 뭐 이렇게 밀당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뭐 종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원유를 좀 싸게 유입을 할 수 있죠.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좀 싸게 유입을 하고 했었는데 전쟁이 난 이후에 그게 끊겨가지고 지금 중동 쪽에서 좀 더 비싸게 사들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그 석유화학주들한테는 성장 동력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요. 네. 롯데케미칼은 약간 좀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보여줬었던 요 대량 거래량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거래량이고 최대 거래량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거의 뭐 2019년도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고 일봉 차트 안에서도 이제 뭐 이제 과거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기술적인 돌파로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리고 네 번 두드리고 더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돌파가 되는 시점 안에서는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도 이제 양봉이 나와서 한 77,2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만약에 바로 양봉을 따라간다라고 하시면은 투자하려고 하시는 거를 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남겨놓고 좀 입질 매수도 좀 해보고 하다가 여기 안에서 조정이나 음봉 나올 때 조금씩 좀 늘려가는 식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네. 93,000원으로 일단 잡았거든요. 그래서 93,000원 부근을 지금 목표를 이제 좀 보시고 현재 가격에서는 대략 한 16, 17%. 근데 만약에 음봉에서 매수하시면 요좀 캐파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일단은 좀 단기적인 목표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단으로 뭐 이탈하는 경우 안에서는 저는 65,000원까지 기준선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바닥에서 지금 뭐 열심히 또 반응을 하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평가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그다음에 뭐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같이 좀 동참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롯데케미칼 주셔서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신 건가 싶었는데요. 이제는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짧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라고 강조를 주셨죠. 롯데케미칼 또한 그렇게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목표가는 93,000원으로 저희 안내 드릴게요.